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반출할 때 도운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 부부의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교체에 동원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11일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에서 근무하는 프라이빗뱅커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지난 1일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컴퓨터의 행적을 찾자 정 교수는 김 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를 이미 제출했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이날 정 교수의 동양대 방문 동행 2에서 3일 전 조 장관 부부의 자택에 들러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줬다고 밝혔다. 동양대에 방문했을 때에도 정 교수 연구실 내 PC 교체용으로 새 하드를 가져갔지만 사양이 안 맞아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 교수가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컴퓨터 하드를 교체한 이유를 밝혔다고 김 씨 변호인은 전했다. 한국일보 역시 검찰이 김 씨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구입한 영수증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또 조 장관과 만난 사실도 인정했다.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조 장관을 3차례 만난 적이 있다. 당연히 정 교수가 조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정 교수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에 대해 사전에 문의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먼저 조 장관 가족과 처남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대해 먼 친척이 운용한다고 말했으며 사모펀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 PE 측이 투자한 2차 배터리 개발업체인 WFM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교수와 증권사 직원의 PC 반출에 대해 아내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 김 씨가 운전했고 제 차는 부산으로 갔다며 아내가 서울로 올라오고 난 뒤 김 씨와 만났고 그때 검찰에서 연락이 와 컴퓨터를 그대로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코링크라는 이름을 검증 과정에서 처음 봤다고 해명했다.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날 밤 10시 4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이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간 정 교수는 의혹이 나올 때마다 글의 제목을 정경심이 해명으로 해왔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입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 교수는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이냥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일부 언론에 사실이냥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고 제 입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며 그때까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썼다. 앞서 정 교수는 이날 오전 6시쯤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정경심이 해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글에서 정 교수는 최근 코링크 PE 관련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지난 11일은 언론 등을 통해 조범동 씨와 코링크 PE 등이
인수한 가로등점 열기 제조업체 OSCNT 대표 최태식 씨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녹취된 내용에 따르면 조 씨는 최 씨에게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한다며 최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씨는 조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아니 내가 그 업체 OSCNT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었는지 대여를 했을지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준 셈이다. 현재 조 씨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해외로 출국해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1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 유출에 대해 항의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코링크 PE 관련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인해 저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검찰에 제출된 오촌, 조카 조 씨와 사모펀드 투자처인 OSCNT 최모 대표 간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통화 시점은 지난 8월 25일로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할 때다. 이 통화에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는 최 대표에게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고 인사청문회 전에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려 한 정황이 담겼다. 조 씨는 코링크 PE에 관여한 인물로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정 교수와 두 자녀, 처남 정모 씨와 두 자녀 등 6명이 코링크 PE에 14억 원을 투자했다. OSCNT는 코링크 투자금이 들어올 당시 정관상 사업 목적에 2차 전지를 새로 추가했다. 이후 코링크 설립 자금을 댄 현대차 협력사 익성의 2차 전지 관련 자회사인 IFM에 13억 원을 투자했다. 교육 사업업체였던 WFM도 코링크가 지분을 인수한 후 IFM처럼 2차 전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 교수는 WFM에서 고문료 명목 등으로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았다. 정 교수는 영문학자로서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이 허위라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주장을 익명으로 반박했던 동양대 교수가 장경욱 동양대 교양학부 부교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 교수는 앞으로 실명을 밝히고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의혹을 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수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실명을 밝힌 이유에 대해 우리 대학 사건만 봤을 때 정 교수가 부당하게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증명해내기 어려운 사람 곁에 서기로 하면서 저 혼자 우산을 쓰고 있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방송이나 SNS가 서툴러 고민되지만 최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올해로 23년째 동양대에서 근무하며 현재 동양대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12년 당시에는 동양대 교양학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일 장 교수는 해당 방송의 익명으로 출연해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 장관의 딸이 봉사활동을 한 곳은 영어영재교육센터가 아니라 교양학부에서 진행한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이었다. 딸이 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조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또 장 교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미술, 경영학, 심리학, 통합논술, 영어 에세이 등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며 미술 전공 교수가 표창장을 추천한 이유도 교양학부 주도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리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책임자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이 내부 비위 사건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상반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에 관련된 검찰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기각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로부터 제대로 협조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 했지만 A 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 19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피고발인은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임 부장 검사는 이들이 A 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검찰로부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밝혀왔는데 실제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이다. 그러자 임 부장 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며 고소장 위조 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주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해 부득이 조사를 더 하게 됐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임 부장 검사는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보다 그 귀족 검사 A 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 검사는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 검사는 해당 위조 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 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A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